네, 그럼 계속해서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대전시 의사회 서지원 감염대책위원 나오셨습니다. 서 의원님, 어제도 잠시 했던 얘기인데 감기와 코로나19 이거 구별법을 좀 다시 한번 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중에 이제 콧물이나 가래가 있는 감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신빙성 있는 얘기인가요? 예, 지금 자료에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 환자들이 제일 먼저 호소하는 증상은 이제 미열입니다. 미열이 네. 있고 그다음에 근육통, 이 전신 쇠약감 그런 것들이 주 증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상이 진행되면서 환자가 갑자기 가슴이 좀 답답하다거나 숨쉬기가 힘들다거나 그런 증상이 생기면 폐렴으로 넘어가는 하기도 증상일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하고 나서 환자가 이제 갑자기 급격히 나빠지면서 급성호흡 부전증 같은 증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감기의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그래서 예. 그 감기 증상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은 대개 이제 두통이라든가 아니면 콧물, 재채기, 목 아픔 뭐 이런 예, 것들 예. 증상이 주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두 가지 증상은 약간 좀 서로 다르게 나타나서 일단 발열, 그다음에 마른 기침, 가래가 없는 기침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고 호흡곤란 그런 게 있으면 그건 코로나19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 그냥 우리가 기존에 경험했던 감기들처럼 그 증상이 같다고 하면 감기와 서로 감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지금 시중에 보면은 이제 가짜뉴스가 좀 많이 넘쳐나다 보니까 일상생활 중에 갑자기 쓰러졌다, 이래서 난리가 났다면서 그 인터넷에 이제 인증샷 올라오고 많이 하거든요. 실제 실생활 중에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쓰러지거나 사망하거나 이럴 확률이 있습니까? 환자가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었었고, 환자가 무슨 뭐 심한 병을 앓거나 자기 몸을 혼자 거동하기 힘든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 일들은 거의 드물 것 같고요. 예. 폐렴이 많이 진행돼서 호흡곤란이 심하게 되면 그때는 쓰러지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는 본인이 벌써 다른 자각 증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있기는 거의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어린아이 얘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기존의 코로나19에 어린아이가 특히 안전하다, 뭐 이런 속설이 있었는데 이번에 4살 배기와 16개월 그 유아가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잖아요. 현 상황에서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되게 다른 바이러스 질환들, 예를 들면 홍역이라든가 뭐 풍진 이런 병들이 돌 때도 어린이들 때 걸리면 병을 약하게 쉽게 앓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예. 많이 고생하지 않는데, 되게 이제 홍역을 뭐 한 30대, 40대 이때 앓는 사람들은 정말 심하게 앓거든요. 그것은 우리 몸의 면역 반응 체계와 같이 복합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사이토카인 폭풍 같은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 소아들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면역 체계가 좀 더 발달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또 톨러런스, 그러니까 또 관용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린이들은 지금 통계상 나온 거 보면 지금 어린이가 4명, 예. 그다음에 10대가 22명 정도 있는데 그들은 대개 다 증상이 경미해서 본인이 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잘 모르지만 환자의 가족들인 경우, 그래서 네. 확진이 된 경우들이 많아서 대개는 증상이 없이 어린이들은 앓고 지나가서 대개는 안전한 걸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제 또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 의료기관, 의료진들 이분들의 건강에 굉장히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보시기에 현재 대전, 충남, 세종 지역 우리 지역 그 의료기관, 의료 인력 충분한 상태라고 보시는지요? 아직까지는 이제 많이 발생된 상태가 아니고, 특히 저희 충청, 대전 지역이 많이 환자가 발생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예. 아직까지는 안전한데요. 지금 이제 문제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명대 동산병원이 거의 이제 음압병실이나 이런 데는 다 채워지고, 그다음에 그보다 좀 경한 환자들은 1인실로 따로 격리가 되고 예. 그런 상황으로 봐서는 저희 대전에서도 같은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전에 현재 종합병원들이 여러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선별진료병원, 그다음에 다른 병원을 전체 하나를 통합을 해가지고 코로나19 전담 병원으로 해서 그쪽으로 환자를 코호트 격리를 하는 식으로 예. 하게 된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폭발적으로 발생할 때 내가 코로나19가 의심된다고 생각하면
굳이 그 병원에 가서 다른 환자들이나 병원을 폐쇄시키고 의료진들을 격리시키는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그 선별 진료소나 이런 병원들로 따로 가서 그쪽 예. 의료진들을 보호해 주는 것도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셔야 될 한라고 예, 예.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도 병원을 가기가 상당히 이제 겁이 나는 상황인데 이 메르스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진찰 진료차 갔다가 병원 내 감염이 상당히 좀 많았었거든요. 이번에도 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예방이 가능할까요, 이게? 예, 그 저희가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이 그 사스나 예. 메르스라는 그 재난을 한번 겪고 지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간별 그 환자 두 군을 호흡기 증상 있는 환자들이나 또는 이 코로나19 두 개의 질환을 서로 분별해서 환자들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내 감염을 최소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의료진들도 진료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그다음에 글러브를 끼고 그렇게 해서 그 환자들과 직접적인 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에보다 훨씬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현재 뭐 정부의 그 방역 정책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의사협회에서 최근에 그 정부를 좀 강하게 비판했어요. 그런데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제일 큰 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해주지 않았던 부분이 제일 큰 단점으로 생각되고요. 예. 전에부터 그 의사협회에서는 중국 우한뿐이 아니라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그 루트를 통제하고 환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감시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저는 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북한이나 아니면 그 몽골 뭐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 그 직접 중국에서 오는 환자들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을 줄이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들어오는 환자들은 그 14일 정도 격리를 아예 시키기 때문에 예. 그 환자들이 미국 내에서 퍼지지 않도록 막고 있는 그런 정책들을 저희가 처음부터 실시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퍼지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뭐 중국 유학생 관리라든지 이게 좀 나서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예, 지금 이제 그게 제일 큰 걱정인데요. 예. 3월 초가 되면 이제 대학가가 개학을 하면서 그 중국 유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 우리나라 국민도 본인이 격리 대상이라고 했을 때 격리를 잘 지키지 않는 예. 사건들이 좀 몇 그렇죠. 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와 있다라고 해서 정말 14일 이상을 그렇게 혼자 밖에 나가서 뭐 물건을 구입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라 정부에서 좀 그걸 좀 정확하게 네.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 그 적극적인 좀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 의사회 서지원 감염대책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